어느 사회에서나 환경 갈등은 존재합니다. 문제는 갈등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갈등을 다루는 자세와 능력에 있습니다. 잘만 다스리면 오히려 사회 원동력이 될 수 있는 환경 갈등. 공존의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필수 조건인 환경 갈등의 해법을 찾아 떠나봅니다. 지난 7월 뜨거운 한낮 서울 거리가 사람들 열기로 더 달아올랐습니다. 이들은 서해안 4개 지역에서 올라온 어민들입니다. 한 목소리로 조력 발전댐 반대를 외치는 사람들. 우리를 먹고 사는 일인데 이거를 막는다는데 이게 보통 일입니까? 지역 주민들을 분열시키고 서로가 싸움박질하는 조력발전은 즉각 처리해야 한다. 서해안 어민들의 상경 투쟁은 자신의 마을에 조력 발전소가 들어서는 걸 막기 위한 것입니다. 강화, 인천, 아산만, 가로림만 조력발전 백지화하라! 바다에 방파제를 쌓는 조력 발전소는 어민들의 삶터인 갯벌을 훼손할 우려가 높습니다. 조력 발전소 건립이 추진되고 있는 곳은 서해안 4군데입니다. 강화와 인천만, 아산만, 가로림만 4곳 모두 세계 최대 규모 조력 발전소입니다. 서해안의 조수간만차를 이용해서 방대한 양의 청정 에너지를 얻겠다는 계획입니다. 그중 한 곳인 충청남도 가로림만. 만의 입구가 좁고 안쪽이 길어서 이전부터 유력한 조력발전 후보지였다 합니다. 가로림만은 여의도 면적 3배 크기 갯벌입니다. 1,900여 가구가 이곳에서 바지락과 낙지 등을 잡으며 생계를 꾸려가고 있습니다. 섬 저 중심으로 해서 저 안에 이렇게 뺑돌리가 지금 우럭들이 많이 살고 있어요. 그리고 이 불 라인으로 해서 바지락이 엄청나게 이렇게 서식하고 여기서 그 치조개라고 있어요. 어린 조개들 전국에 다 팔려나갑니다. 그 전국에 팔려가는 이유는 다른 어장에서 산란을 안 하기 때문에 여기서 시조개를 사다가 뿌리는 겁니다. 우럭뿐만 아니라 상어 새끼도 여기서 산란해서 나가거든요. 그것을 어민들이 지금 잡아서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데 이 바다가 그만큼 보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민들은 조력댐이 생기면 이곳의 해수 유통이 원활하지 않을까 봐 걱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력발전 댐을 하게 되면 그 물이 덜 빠졌기 때문에 물이 잠기는 거죠. 우리 어민들이 생존권에 물이 잠기는 거니까. 강화도에도 조력발전 계획을 둘러싼 거센 비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삶의 기반인 어장터를 사수하려는 어민들의 투쟁이 이곳에서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강화 지역에는 2개의 조력발전댐이 예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지역에서 강화 어민들의 주 수입원인 젖새우가 잡힙니다. 어민들은 조력발전댐으로 바닷물의 흐름이 정체되면 전국 생산의 70%를 공급하는 젖새우 잡이가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합니다. 조력발전소 건설이 붐을 이루는 것은 오는 2022년까지 대형 발전 사업자가 전력 공급량의 10%를 신재생에너지로 채워야 하는 정부 정책 때문입니다. 주민 설명회, 어민 설명회 등을 통해서 주민들 설득 작업을 그동안에 꾸준히 해왔습니다. 그래도 그 일부 환경단체와 어민단체의 반대에 부딪혀서 그 설득 작업을 위해서 민간검증위원회를 연초부터 구성해서 지금 검증위원회 검증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민들하고는 일말의 소통도 없이 농민들, 이장들, 저기 삼산 주민들 이런 사람들 쉽게 말해 박수부대 데려다 놓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그날 기습으로 설명회를 끝냈습니다. 그 사람들. 서해안 조력발전소 예정지에 조력발전을 반대하는 주민만 있는 건 아닙니다.
이곳 가로림만 일대에서도 지역 개발을 위해 조력 발전을 반기는 마을 주민들을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조력발전 잘 돼서 이 주민들도 어민들도 다 좀 먹고 살게끔 해주면 그게 제일 좋지 뭐. 그렇지 않요? 맞으면 자손들이 바다에 종사 않고 현재 있는 노인분들 손에서 끝난다 바다를. 나 지금 뭐 한 7, 80 접순분들이 바다 생활을 더 하겠습니까 무드지? 안 그래요? 젊은 사람도 없고. 우리 자식들도 다 나가 살지만은 집 와서요 이 조개 하나 못 가고 저 선착에서 줄 하나 못 매요. 나 하는 것도 징그러갖고 자식들 절대로 우리는 안 시킨다고. 찬성하는 주민들과 반대하는 주민들, 조력 발전 찬반을 둘러싼 갈등 현상은 이곳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도 잘 살게 하려면은 분열시키지 말고 생존권을 이어가게 충분히 해주시는 것이지, 이걸 보상만 주면 끝난다? 보상 주면 평생 먹고 살게 해줍니까? 그렇지 않을 거 아닙니까? 지난 몇십 년간 우리는 이와 비슷한 환경 갈등을 수없이 겪어왔습니다. 개발을 찬성하는 사람과 반대하는 사람, 둘 사이에 끝없는 싸움. 시간이 지나도 그 갈등은 해결되지 않고 결국 상처로 남기 일쑤였습니다. 역사상 가장 심한 환경 갈등의 폐해를 입은 곳, 부안군입니다. 부안 사태는 정부가 부안 군민들의 반대 의사에도 17년간 표류하던 방패장 부지 선정 사업을 밀어붙이기식으로 해결하려다가 생긴 비극적인 사건입니다. 이건 부안군의 일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일입니다. 이 사태의 직접적인 계기는 부안 군수의 독단적인 위도 방패장 유치 신청이었습니다. 방패장이 들어설 곳은 부안 해안에서 15km 떨어져 있는 위도였습니다. 3천억 원이라는 대규모 특별 자금을 지원한다는 정부 약속에 방패장 유치를 신청했던 위도 주민들. 하지만 위도 주민의 희망은 한 달도 못 가 산산조각나고 맙니다. 들어서 일방적 쫙 설명하고 질의하니까 질문 필요 없습니다. 끝내버리는 그러한 공청회들을 주민들이 눈으로 보면서 분노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위험한 것을 안전하다 그러고 플루토늄 먹어도 된다 그러고 군수는 그렇게 독선적으로 행정을 하고 중앙정부는 정말 3천억 직접 보상서를 이야기하고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면서 주민들의 분노들, 그리고 난 다음에는 콩으로 매주를 쓴다 해도 사람들이 믿을 수 없는 거죠. 정부 통제력이 미치지 않는 밀란에 가까운 상황까지 악화됐던 2003년 그해 부안. 부안 방패장 사태는 국책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가장 큰 인적, 물적 피해를 낳은 참사였습니다. 부안 군민들의 격렬한 반대 투쟁은 6개월 만에 정부의 방패장 건립 의지를 꺾어놓게 됩니다. 하지만 부안과 달리 당시 주민의 80%가 방패장 유치를 찬성했던 위도. 서하석 씨는 그 무렵 위도 방패장 유치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았던 사람입니다. 이쪽을 매립을 해가지고 여기에다가 항만 시설하고 방패장 부지는 저쪽이었습니다. 부안 군민 전체 의사에 반하는 선택을 했던 위도 주민들. 두 지역 간 감정의 골이 깊을 대로 깊었던 그 무렵의 고통을 서하석 씨는 지금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부안을 여객선을 타고 다닐 때 격부서부터 차단이 됐습니다. 돌로 맞은 사람, 뭐든 사람 차단되니까 욕먹고 침뱉고, 그때부터 저희들은 상당히 그 고통이 심했습니다. 말로는 못해요. 이도 주민이 무태 한번 나가려고 하면은, 심지어는 저희들 식당에서 밥 먹다가도 쫓겨난 적이 있었어요. 확실한 답변 없는 국책 사업은 어느 데도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큰 이러한 혼란 이후에 부안 주민들은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상처들을 받았습니다. 불신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우리 사회, 정부든 지방자치단체든 또는 이웃들 간에 불신이 굉장히 커졌어요. 위도와 부안 주민들 가슴에 상처와 불신만 남긴 채 끝나버린 부안 방패장 사태. 하지만 갈등의 피해 당사자인 이들의 고통을 책임지는 사람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부안 사태가 일어난 지도 이제 거의 10년이 다 돼갑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얼마나 더 성숙해졌을까요? 같은 문제가 생긴다면 이전보다 더 성숙하게 대처할 수 있을까요? 우리보다 앞서 같은 갈등을 겪었던 선진국, 그들은 그동안 어떤 변화를 이루어냈을까요? 스웨덴 발틱 해안의 도시 웨스트 함마르, 스톡홀름에서 차로 2시간 거리에 있는 도시입니다. 이곳은 스웨덴인들의 여름 휴양지로 인기가 높습니다. 그런데 어울리지 않게 해안가에 원자력 발전소가 있습니다. 해서 이 지역을 힘의 땅이라고 부른다 합니다. 그리고 그 옆에 방사능 폐기물을 처리하는 방패장도 함께 있습니다. So here we have the transport containers for low and intermediate level waste in Sweden. And these ones are going on Sigyn, and then we take them down to the repository when they come here with waste inside. 1년에 10번 바다를 통해 들어온 중저준위 방사능 폐기물은 안전하게 처리장으로 운반됩니다. 지난 1988년 세워진 포스마크 방패장은 세계 최초로 해저 동굴 방식을 채택한 방패장입니다. 해저 50m 안반 위에 설치된 이곳의 처분 용량은 200리터 용량의 드럼 30만 개 분입니다. 저준위는 시멘트로 단단하게 고체화시켜 경납고에 보관되고, 중준위는 직경 30m, 높이 50m 대형 원통 사일로에 별도로 저장 격리되고 있습니다. 자연 방사능 수준으로 떨어지는 300년 동안 관리하지 않아도 안전하다는 이곳. 안반의 안전성이 그 비결입니다. It has taken us 5 years, and that it has been a really big investigation program. So we know exactly everything in the area that we want to place this repository. And most important is that we have not so much of fractures and not so much of water. And we have found a very special bedrock outside here. 중요한 것이 또 있다고 하네요. 과학적인 조사가 다는 아니라고 합니다. And I have met 33,000 people here in this community, but this community only have 22,000 inhabitants. So I have met several of them several times, of course. 방패장이 가동된 후 주변 자연 생태계는 과연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Okay. This is a very common frog in Sweden. 처음의 우려와는 달리 개구리 같은 양서류, 포유류, 조류 등 야생동물의 개체 수가 예전보다 더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일까요? 이곳 주민들의 방패장에 대한 신뢰도는 아주 높습니다. Do you think is it safe? Do you think? Yes, it is safe. But always everything can happen. I mean, have you visited that place, Postmark, before? Yeah, it was, I don't know, 7 years ago, 10 maybe. Well, ordinary people, I think, just really trust the government. I mean, it is an old tradition in Sweden to. 중저준위 방패장을 성공적으로 운영해온 포스마크. 이제 이들은 이곳 해안에 한 단계 높은 수준인 고준위 방패장을 건설할 예정입니다. 오는 2020년 완공을 목표로 지하 500m 안반 위에 세계 두 번째 고준위 방패장을 짓고자 합니다. 고준위 방사능 폐기물은 사용 후 핵 원료로서 현재 원자력 발전소 내에 임시 저장해 놓은 상태입니다. 독성이 강한 고준위 폐기물은
안전하게 격리시키는 것이 현재로서는 최선의 방책입니다. 부지 선정을 위해 20년 전부터 지질 검사를 시작했습니다. 사용 후 핵연료는 10만 년 동안 보관해야 하기 때문에 철저한 과학적인 조사가 필요했습니다. No monitoring system is necessary after final closure because you can't watch a door for 100,000 years. It will take 100,000 years for this fuel to be comparable with the bedrock. It means a glaciation time in Sweden. 고준위 폐기물은 캡슐화 공정을 거쳐서 연구 저장될 예정입니다. 길이 5m의 구리로 만든 이 원통 안에 사용 후 우라늄 연료 펠렛 38만 개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구리 원통을 충격을 완화시키는 점토가 둘러싸고 마지막으로 단단한 암석이 그 주위를 둘러싸는 3단계 안전 보관 시스템입니다. 개당 30억 원이 넘는 동캡슐의 개발과 제작에 많은 시간과 투자가 필요했습니다. We have developed this technique for at least 30 years and it has been a huge cooperation between different kind of scientists, different kind of companies, both in Sweden and abroad. Because it's important for us, although we are talking about 100,000 years, for long-time safety. 기술 개발에만 시간과 공을 들인 것이 아닙니다. 그만큼 시간이 오래 걸린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15 years it has taken. And I think you can't do a process like this quick because people had to get used to this. So 15 years, yes, it's a very long time, but you have to remember that Sweden also failed in the beginning because we didn't communicate with people. And I think that was important for us because we learned a lesson there and we also opened up the process. 방패장 사업자 측의 이런 노력으로 스웨덴에서 방패장 유치는 오히려 경쟁의 대상이 됐습니다. 님비를 넘어서 오히려 우리 지역에 혐오 시설을 지으라는 임비 현상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고준위 방패장을 놓고 7개 도시가 각축전을 벌였고 마지막까지 남은 2개 도시 중 한 곳이 선정되는 순간입니다. 최종 우승자는 안정성에서 가장 좋은 입지 조건을 지닌 웨스트 함마르시입니다. 현재 이곳 15,000여 명 주민 중 80% 이상이 방패장 시설을 지지한다고 하네요. Because the referendum in Sweden is only advising and it's not decision from the inhabitants. So I think this question is so big and we have followed it for so long time that you cannot only decide it on opponents that will arise for the moment because they have another agenda. 방패장 유치 문제는 시의회 산하 위원회 소관입니다. 전문적으로 안정성을 검토하고 최종 결정을 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진행 과정과 정보가 주민들에게 공개된다는 점입니다.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고준위 방패장과 관련된 모든 조사 보고서를 누구나 쉽게 열람할 수 있습니다. The bedrock have chosen the place, not us. And if this application can prove that it is a safe place and that it's a best place they have chosen, we have the responsibility to take care of the waste because we have used the electricity that have produced the waste. 방패장 건설에서 환경단체는 어떤 역할을 했을까요? 원자력과 방사능 폐기물 처리에 원칙적으로 반대하는 환경운동가들이지만 무작정 반대하지만은 않았다 합니다. They think that because we're there, we're like a watchdog. We make sure that the nuclear industry tells the truth, and they can't hide it. They also seriously and genuinely do want to have a safe facility, and therefore they like our questions when safety issues are brought out. 스웨덴 방패장은 민간업체의 신청과 건설에 의해 세워집니다. 우리와 달리 정부는 신청서를 검토하고 최종 승인만 합니다.
과학적인 문제는 과학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신념 아래 문을 연 방사능 안전국. 모든 권한을 넘겨받은 이들은 고준희 방패장 심사를 앞으로 2년간 할 거라고 합니다. This authority is responsible for the safety, the radiation safety and the nuclear safety. So this is of great importance for us to see to that it gets a safe enough solution for this generation and for the coming generations. 여기서 궁금한 점 하나. 정부에서 주민들에게 보상이나 지원은 어떻게 해주나요? And that has been stated in the legislation. They have been able to apply for 4 million Swedish crowns every year. And if the money is not used the proper way, because it's supposed to be used for information purposes, they need to pay them back to the waste fund. So that's the amount of money used by the municipalities from the National Waste Fund. 방패장 개발업체가 주는 보상금의 경우 최종적으로 탈락한 지자체가 더 많이 받아갑니다. 5년간의 밀도 있는 과학적 조사에 협조해 준 것에 대한 보상이라고 합니다. 유치한 도시는 보상금보다 이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스웨덴 방패장 문제에서 돈은 작은 부분일 뿐입니다. We have got it for energy and environmental college, for instance, so we can get better education. And I think that is a benefit for all inhabitants, opportunity for all, not for a single person, but for the society as a whole. 우리는 주민 투표로 방패장 부지를 결정했습니다. 부안 방패장이 백지화되고 2년 후인 지난 2005년 4개 지자체의 동의를 얻어 주민 투표를 실시했고 찬성률이 가장 높았던 경주시로 최종 낙찰이 됐습니다. 19년간의 논쟁이 그렇게 일단락됐던 것이죠. 그로부터 햇수로 6년이 흘렀습니다. 방패장 공사는 90% 진척을 보이고 있고 지난해 말 울진 원전의 방패물 1000드럼이 반입돼 이곳에 임시 저장됐습니다. 방패장 유치 당시 경주의 열기는 뜨거웠습니다. 정부가 내건 3천억 원 특별 지원금을 비롯한 지원 사업에 고무돼 한 단계 도약할 꿈에 부풀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안정성이 논의될 자리는 없었습니다. 이거 들어오면 경주가 그야말로 1000년 만의 호기다. 옛날 신라의 그 찬란했던 그것들을 다시 이렇게 일떠세울 수 있는 계기가 이거 아니냐. 정부가 하는 일인데 이거 안전하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걸 정부가 보장한다라고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왜 시비를 거느냐. 그것은 믿고 가야 한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안전성과 관련돼 갖고는 논외로 취급을 당했죠. 그 당시에. 경주 방패장은 포스마크 방패장과 여러모로 비교됩니다. 부지 적합성 조사 기간은 경주 4개월, 포스마크 5년. 보고서 전문은 스웨덴과 달리 선정 후 4년이 지나서야 공개됐습니다. 인근에 방패장이 들어서는 경주시 양북면. 그런데 마을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주식회사 한국수력원자력 본사 이전을 두고 경주 도심과 갈등을 겪고 있는 중입니다. 원래 한수원은 방패장에 있는 양북면에 이전하기로 예정돼 있습니다. 양북면 주민들이 방패장을 받아들인 건 각종 지원과 개발 사업 때문이었습니다. 가장 큰 장점인 한수원 본사 이전 외에 당시 정부가 양북면을 잘 살게 해주겠다며 약속한 공약이 무려 9가지나 됐습니다. 경주 간포간 4차선 도로 조기 완공 지역경제를 방패장 유치하고 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이제 한수원 본사마저도 도시원에 가져간다 하는 것은 이거는 어불성성이고. 지난해 당선된 경주시장은 경주시 내 한수원 본사가 들어와야 한다고 말합니다. 경주시 전체의 발전을 위해서 한수원 본사가 도심으로 이전돼야 한다는 주장은 지난 2006년 6월 양북면으로 정해진 이후 지금까지 줄곧 제기되어 왔습니다.
한수원 재배치 논의가 일일 때마다 양북면 주민들은 한수원 사수를 위해 필사적으로 저항해 오고 있습니다. 분노한 주민들의 투쟁은 갈수록 격렬해지는 양상을 보입니다. 국회의원 선거만 되면 한수원 도심권을 가져간다고 이슈가 되는 거고, 시장 선거만 되면 또 한수원 도심권을 가져간다고 이슈가 되고, 이것도 시장이 바뀌면 바뀐 대로 또 이슈가 되고, 이러니까 여러 사람들은 완전히 노이로제 돌렸어요. 그러니까 서울 같으면 그게 가능하겠어요. 이게 이런 장난이. 이 중소도시에 무지하다고 주민들이 무시하고 이런 장난을 펴고 있는데, 저희들은 지금이라도 방패장 가져가고 한수원 가져갔으면 있는 그대로 자연환경 그대로 유지하고 우리 농산물, 우리 수산물 청정지역으로 해가지고 팔아먹고 촌부로 사는 게 저희들 그 욕심입니다. 여기 어마어마한 그 데모가 그 제2의 부안 사태식으로 났어요. 그때 이게 그 아마 여기 주위가 막 불바다가 되고 그런 그 시기까지 왔어요. 그런데 앞으로도 경주시가 왜 불바다 안 된다는 보장도 없어요. 만약 뺏기게 되면은. 부안의 아픔과 상처를 우리는 이미 잊은 걸까요? 우리 사회에서 극한 대립과 갈등은 반복해서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언제쯤 우리는 엎어진 수레의 바퀴 자국을 따라가는 잘못에서 벗어날까요? 남이 잘못하고 굉장히 고통을 겪는 걸 보고 배워서 학습을 해서 우리는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거의 모든 전 지역에서 같은 종류의 갈등을 반복적으로 경험하고 있다는 거죠. 반대 세력이 있으면 그냥 무시해버리고, 또 하고자 하는 일이 있는데 주민들이 반대하고 그렇게 하면 몇 사람 또 찬성한 사람들도 뭐를 줘가지고 또 만들어내가지고 안에 싸움을 붙이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하여튼 일이 일어난 지역마다 그냥 지역사회가 다 깨지고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참 한국 사회를 불행하게 만든다. 한국 사회의 갈등 지수는 무척 높습니다. OECD 27개 회원국 중 4번째라는 이 연구 결과가 이 사실을 말해줍니다. 민주화가 되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요구들 그리고 어떤 집단의 요구들이 이제 분출되기 시작한 것이죠. 반면에 그러한 요구들을 합리적으로 소화해낼 수 있는, 그리고 이익들을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사회 조정 메커니즘의 발전은 지체되어 왔습니다. 미국에는 이런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이 있을까요? 오리건주 제2의 도시 유진시. 천혜의 자연 속에서 자연 친화적인 삶을 살아가는 축복받은 사람들의 도시입니다.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전원도시로서의 풍광을 지닌 유진시. 그런데 이 도시의 평화로움이 도로 건설 하나로 산산조각 나고 말았습니다. We had fighting and arguing and no progress at all. We were in complete opposition about it. This was an argument in our community for about 20 years. 20년 동안 도로를 건설하자는 주민들과 다툰 또 한 부류의 주민들. 그들이 지키고자 한 것은 멸종위기 나비였습니다. 유진시에는 습지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자연자원의 보고인 습지를 야생동물 거주지로 지정해서 보호하고 있습니다. Not stepping carefully. 이 일대에서만 서식하는 특이종 나비를 찾아 나선 길입니다. 도로 건설을 반대하는 주민들이 지키고자 하는 녀석입니다. 블루 팬더 나비. 크기가 고작 2cm밖에 안 되는 작은 나비인데다 멸종 위기종이어서인지 애벌레가 갉아먹었던 잎사귀 흔적밖에는 찾을 수 없습니다. A lot of leaves that have been chewed and bitten.
블루팬더 서식지는 기존 4차선 도로에 의해 이미 둘로 나뉘어진 상태입니다. 그런데 4차선 도로가 하나 더 건설된다면 나비 서식지는 더 큰 타격을 입게 될 겁니다. If one disappeared, the butterflies couldn't recolonize that one. So they didn't have the kind of living space that would be required if there were maybe 2 big 4-lane highways and all the other things that come with them, industry, and so on. 왜 그렇게 나비를 보호하려 하나요? Because we never know what they're connected to. If we lose the connections, we lost the possibility of understanding more about our world, of the possible medicines that they might contain, the possible ways that they might help other things to survive. 기존 4차선 도로는 출퇴근 시 교통체증에 시달립니다. 새로운 도로가 필요하다는 주장의 이유죠. We were at complete opposition about it. They wanted it to go through. We said no, it should not destroy the wetlands and these threatened or endangered species. There was a lot of money that the developers had tied up. The conflict had gotten too strong. The conflict originally was over the parkway, but then the conflict began to be symbolic of the difference between the business interests and the environmental interests on a more philosophical level. 찬반 갈등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시장에 선출된 키티 시장입니다. 도시개발은 시장의 주요한 업무 중 하나입니다. Because every time we build something new, I put another little plaque on here. So this one has 하지만 개발 못지않게 환경 보호도 시장이 해야 할 일이겠죠. when we started. And I thought we just needed to move into another discussion because I didn't think this one was ever going to end. It was going to either not get approval by the federal government or it was going to end up in the court system for many, many years. One of the things that happens when you're a mayor, mayors can bring people together. So that's a job that a mayor can do. Can say, let's come together and talk. 뉴진시에서 멀리 떨어진 콜로라도주 볼더시. In Eugene. 키티 시장이 전화로 이곳 두 사람을 불렀습니다. Yeah. 유진시 문제와 전혀 상관없는 이들이 유진시로 향합니다. 제3의 중재자로서 해묵은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길을 나선 사람들. 바로 환경분쟁 조정 전문가들입니다. 유진시에 도착한 이들은 먼저 과거의 문제점을 파악해서 정리하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몇 가지 해결 방안을 제시합니다. It's not don't build anything and it's not, build something right through the middle of the wetland. It's really coming up with a solution that could meet the needs of both sides. It is important to draw a line here so that at both extremes, those people who are most vociferous and most unreasonable in either the business community, which would say the environment is not important, or on the environmental side, if they would say economic interests don't matter, those kinds of people at the extremes do not serve well. 중재 전문가들은 주민 대표들의 동의로 양쪽의 극단적인 사람들을 회의에서 제외시켰습니다. 서로 의견을 들을 준비가 돼 있는 사람만 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한 것이죠.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원칙이 더 있었습니다. We agreed as a group what data we would look at and what data we would allow in so that someone couldn't collect their own data and then use it later to bring in to make their point. And they had to trust that I would look at the data they were looking at and that we wouldn't cheat. If they believe I'm cheating and only picking the facts I want, then we won't have a good conversation. 서로 주장을 이해하기 위해서 몇 차례 현장 답사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Hundreds and hundreds of hours. You can probably find it in the report just how many hours those were. But people just came back and back again. We had
meetings with everybody. So people that I would normally consider to be quote unquote the enemy, we got to know each other. And it turns out that a lot of those people were not bad people. They got to know me, find out that I was not the rabid person that wanted to destroy the environment. There are now 10 or 12 people, developers, that I know on a first name basis, and I can call them up and say, what about this, what about that? We can make common cause. We can talk together. 2년 동안 모이면서 서로에 대한 신뢰가 싹트자 함께 절충안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In the end, people rethought that whole part of town. And they began to think about how that part of our community could be a nicer place for people to live, work, and play. It could be a place that people would want to live around, and it could be a very nice place. 자신의 주장보다는 도시 전체를 우선시하는 법을 배운 사람들. 마침내 유진 시민들은 하나의 결론을 내게 됩니다. 새 도로를 내는 대신 4차선의 기존 도로를 6차선의 다목적 도로로 확장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입니다. Coming out of this have been wonderful good ideas where both the environmentalists and the developers. That will keep arguments and conflict going for years and years and years. But if both sides are willing to let the other side win some, then you have what we call the win-win. Both sides can win. When both sides can win, then you can move forward. 갈등 해소를 위해 시작한 자리는 유진시 발전 협의체 모임으로 확대 발전됐습니다. Perspectives that were fixed. They thought the answer was this. And through a process, they find out that it's not this, but it's over here. And so that kind of variation, and they find out when they find that with more information, they've changed their viewpoint, and there's broad acceptance of that viewpoint. So the important thing is to try. Collaboration is not easy, but if you never take the first step, you can never take the journey. 중재를 통해 모두를 위한 모두의 선택을 했던 유진 씨. 그렇다면 미국에서 이런 중재 제도는 어떻게 생겨난 것일까요? 사막의 열기로 뜨거운 땅 아리조나주 투싼시. 이곳에 환경분쟁연구소가 있습니다. 날로 늘어가는 환경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10여 년 전에 만든 분쟁 해결기구로 매년 90여 건의 환경 분쟁에 관여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등록된 분쟁 조정 전문가는 약 300명으로 모두 국가 인증을 받은 전문가들입니다. 이들의 활동 사항과 각종 분쟁 해결 데이터들이 이곳에 축적돼 있습니다. 환경분쟁연구소는 미 의회 산하 조직입니다. 애리조나주 하원 의원으로 30년간 활동했던 유달 의원 재단에서 독립적으로 운영합니다. 환경보호에 앞장섰다는 유달 의원. 이곳에는 미국의 중요한 환경정책을 작성할 때 사용된 펜들이 기념비처럼 전시돼 있습니다. 수많은 환경 관련 문제를 다루어온 미국. 그 역사를 통해 그들이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Ultimately, environmental policy in the United States does not go forward until there has been a very active engagement process. And that's broadly with respect to our national laws and policies, but also communicate with the range of stakeholders who have an interest in how a forest in their region is managed. But ultimately, participation is central to the process. 이해 당사자들이 중재자와 함께 갈등을 해결하는 환경분쟁 중재 제도. 컴퓨터를 통해 누구나 중재를 신청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지역별로, 사안별로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돼 있어서 원하는 중재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중재된 사안 중 약 80%가 서로 만족하는 결과를 얻고 있다 합니다. If you don't take the time up front, then you may be taking it at the other end.
And in the meantime, nothing's getting done. So it's a matter of, do you have enough time? I mean, there is a logical sort of analysis you have to do. Do we have enough time up front to do this? But people often forget that they may not feel like they have enough time up front, but if they don't get it done because litigation is taking them years at the back end, they're still not going to get it done. 천천히 가는 것이 빠르게 가는 것이라고 이들은 말합니다. 갈등 초기에 많은 시간을 들여 양측이 대화하는 것, 그것이 갈등 해소의 지름길이라고 합니다. 첫 단추를 잘 끼우는 일, 민주주의 역사가 긴 선진국들이 찾아낸 지혜를 우리가 배워야 할 때입니다. 세종시가 들어서는 충남 연기군. 새 도시 건설에 필요한 송전탑 공사는 주민들과 갈등의 소지를 다분히 안고 있는 사안입니다. 송전탑 건설을 둘러싼 갈등은 그 해결에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합의에 이르지 못해 법정 소송으로 가는 경우 해결까지 보통 4년이 소요된다 합니다. 저희들은 그 공익사업으로 목적을 가지고 하지만은 해당 지자 주민들한테는 송전철탑이 혐오시설로 비춰져 있습니다. 트랙터나 경운기를 몰고 가시다 그 앞에 만나서 얘기한다면 그걸로 저희들을 밀어붙이겠다는 분도 계시고 이렇기 때문에 그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새로운 시도가 이곳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송전탑 선로를 한전 측 혼자서 정했지만 이번에는 선로를 지역 주민 대표들과 함께 정하기로 한 것입니다. 과연 가능할까요? 넘어가는 선이 여기가 녹음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역에 가서로 여론을 들어보니까 막상 공사를 한다고 시작하면 틀림없이 불악에서 이의를 걸 겁니다. 이제 또. 해당 분야 전문가들과 갈등 조정 전문가도 회의에 참여했습니다. 여기서는 논의가 잘 진행이 됐는데 지역에서는 동의를 안 하게 되면 이게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봉착할 수 있거든요. 여기까지 오는데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것만 말씀하시면 건물 그어달라는 말씀이라서 역으로 생각하시면 이 부분 아까 우리 보고 감히 이것을 정하라면 어떤 분이 정하겠습니까? 이거 감당하시겠어요? 이런 감 같은 거 문장이 하지 마라 이거. 이 양반이 뭐 이 양반이? 지난해 9월 고성이 오갔던 첫 번째 회의 모습입니다. 노선선정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다시 검증 절차를 거칩니다. 해당 마을을 찾아가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그들의 의견을 청취합니다. 창고 사이로 이렇게 나가게 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집이 여기요. 네. 저놈도 여기 놈은 집 있고. 네, 안 돼요. 근데 도저히 이게 주민들이 원래 반대를 하기 때문에 안 돼요. 이거. 네. 그래서 이 노선은 주민들의 이해가 걸린 문제라 합의 끌어내기가 여간 어려운 게 아닙니다. 돌린다가도 찬성하고 의견을 반영해가지고 저희들이 경과지 선정을 지금 이 마을에서 이격이 되도록 저 노선을 다시 저쪽으로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저 같으면 그냥 여기 막 밀어붙이겠죠. 그렇지만 지금은 그래도 주민들 다 그 마을위관에 모여서 주민 다 공청회를 한 다음에 결과를 하기 때문에 그래도 주민들 의견을 또 따라서 이렇게 해주니까 더 고맙죠. 오랜 시행착오 끝에 한전이 찾아낸 갈등 해결책. 성과를 얻는 것 같죠? 복잡한 송전 선로를 주민들에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한전은 예상 노선을 3차원 시뮬레이션 기법으로 영상화해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어느 지역을 어떻게 통과하는지 한눈에 들어옵니다. 사업 시행자인 한전 측의 이런 노력 덕분이겠지요. 처음에는 갈 길이 멀어 보이던 난상 토론의 장이 이제는 웃으면서 편하게 이야기 나누는 공간으로 변했습니다. 여러 회장님들 저희도 양보하고 각 지역의 회장님들이 양보해서 4차에서 현지 답사하고 그래서 아주 잘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주민한테 그 가능한 한 피해가 덜 가게 이렇게 얘기도 들어보고 거기도 좀 피해가라면 피해가고 이렇게 하는 게 매우 인상적게 이렇게 봤습니다. 의원님들 청시간 9개월간의 대장정이 마침내 막을 내렸습니다.
적어도 1, 2년은 걸리리라 생각했다는데 이만하면 성공적이죠. 인간 사회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갈등. 문제는 그 갈등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있습니다. 송전탑 사례는 우리 사회가 가야 할 길을 알려줍니다. 저는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뛰어난 학습 능력이 있기 때문에 좋은 선례들을 우리가 잘 만든다면 사람들은 좋은 선례들을 만들고 그것이 민주적일 뿐만 아니라 경제적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입증된다면 저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그쪽 방향으로 선진적인 갈등 해결 방향으로 저는 갈 거라고 확신을 하죠. 성숙한 민주의식으로 더불어 사는 사회. 우리 모두가 꿈꾸는 사회는 공존의 사회입니다. 개발 만능주의와 환경 극단주의는 우리 사회 통합을 막는 걸림돌입니다. 개발과 환경 양측이 서로 의견에 귀 기울이고 서로 조금씩 양보하면서 대화와 타협을 해나간다면 우리는 갈등을 넘어 우리가 바라는 공존의 사회를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